음, 에,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에 대해서 쭉 읽고 있는데요. 음, 커다란 담석이 어떻게 가나다란 담관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나는 커다란 담석이 가나다란 담관을 통과해서 장으로 배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대부분의 의사는 아마도 그렇게 큰 담석이라면 총담관이나 바타 팽대부 총담관과 췌장이 합류하면서 12지장을 만드는 부위에서 걸려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게 배출된 담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지름을 가진 담관으로는 절대로 그런 담석을 배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외과 의는 바타 팽대부는 그렇게 큰 담석이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좁다. 만약에 그만한 크기의 담석이 바타 팽대부를 막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췌장염이나 항달에 걸릴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 특히나 이 두 의사의 말처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누구도 그러한 믿음을 던져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말 그대로 수많은 근거 없는 의학적인 미신이 존재한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용기 있는 과학자가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근거 없는 미신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가장 놀라운 미신의 한 예는 아마도 심장마비에 걸렸거나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탠드 삽입술일 것이다. 아, 2012년 미국 의학계의 내과 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는 의학계 산업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연구의 결론에 의하면 급성이 아닌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좁아진 동맥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혈관이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한다.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모든 임상실험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수술이 심근경색, 혈관 재협착, 협심증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 수술은 미국에서만 해마다 30에서 50만 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비용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의학 산업의 재정을 살찌우는 것 외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참, 심장병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담낭 질환 환자에게 담낭 절제술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은 그보다 더 쉬운 일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에게 담낭을 제거하거나 하더라도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단지 이 수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미미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뿐이다. 1985년에 저명한 왕립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커다란 담석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라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의학적인 가정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신에 불과하다. 영국 브리스톨에 소재한 프렌치의 이 병원의 연구 논문들은 이 논문에서 크기가 19에서 15mm보다 더 큰 담석이 총담관을 통해 12장으로 저절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들은 총담관에 담석이 있는 환자를 다룰 때 담석이 저절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를 따르는 의사는 거의 없다.
연구원들은 많은 사람이 담간에 있는 모든 담석을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담석이 저절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감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느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간과 담낭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폭한다. 여기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지름이 거의 2cm에 이르는 커다란 담석이 총담관을 통해서 저절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 의학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름이 5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인 총담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 의학적인 믿음에 따르면 담관의 지름보다 4배나 큰 담석은 외과적 수술 없이는 절대로 담관을 빠져나올 수 없다. 크기가 작은 담석이 종종 담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아무런 증상이나 췌장염 같은 합병증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3명의 독일 과학자들은 1980년대에 식용저널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커다란 담석이 자연스럽게 장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프렌체의 병원의 연구원들은 또한 1979년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 담낭 적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총담관에 담석이 남아있던 38명의 환자를 한 달간 관찰했다. 그 결과 24명의 몸에서 담석이 자연스럽게 총담관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 2명의 몸속에서 있던 담석은 그 지름이 10mm 이상이었고 13명의 몸속에 있었던 것은 5에서 9mm 정도였다. 이들 중에 18명은 담석이 담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 연구가 의미한 바는 잘 요약되어 있다. 남아있는 담석을 감망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환자들이 불필요한 담석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 환자의 3분의 2에서 담석이 자연스럽게 담관을 통해 빠져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책에서 제시한 과정을 따라 간과 담낭에서 많은 담석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그 크기도 좁쌀만한 것에서부터 골프 공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환자의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담석 제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과학 연보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앱섬 솔트나 황산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담관과 오디 관략근이 확장되어서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탁월하다. 이로 인해서 담석이 중간에 걸리지 않고 담관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담낭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석회화된 담석으로 가득 차서 담즙이 들고 나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담낭을 제거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간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담석이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담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간 청소는 그렇게 큰 담석이 배출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다. 혹은 환자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이 더 많은 경우일 것이다. 한 번에 대략 1만에서 1만 1,000달러의 비용이 드는 담낭 절수술을 해마다 80만 건씩 해서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참. 안전한 간 청소를 위해서 지침을 충실히 따르라. 간과 담낭 청소는 건강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만약에 모든 지침을 성공하게 따른다면 아무런 위험도 없다. 다음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친구에게 소개받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방법으로 간 청소를 하다가 불필요한 합병증을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은 각 단계를 진행하는 완벽한 방법이나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간과 담낭에서 담석을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여긴 것이다. 대충 전에 들은 방법으로 간 청소를 하다 보면은 배출된 담석이 대장에 꽂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담석은 결장세척이나 관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 간 청소를 하고 나면 2, 3일째 되는 날에 대장을 청소해야 한다.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를 담석이 그보다 더 오래 결장에 머물면은 염증, 감염, 두통, 복통,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갑상선 이상, 피부 가려움증, 피부 발진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장에 갇힌 담석은 결국 장내 독혈증의 원인이 된다. 전문적인 관장기가 없어도 몇 차례의 정류수 관장을 통해 적절하게 대장을 청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장을 한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한번 관장을 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하지만 이미 정류수 관장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한 번으로 충분할 것이다. 관장에 대해서는 5장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대장과 신장 청소의 중요성은 간 청소만으로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신장결석이나 잦은 여러 감염증 같은 신장 질환이 있다면 먼저 대장과 신장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간 청소를 하기 전에 대장을 청소하면 배출된 담석이 대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제거된다. 또한 첫 번째 간 청소를 하기 전에 신장을 청소하면 간에서 빠져나오는 독성물질이 이 섬세하고 필수적인 배출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신장질환도 반복적인 방광염도 없는 경우라면 대장청소, 간청소, 대장청소 손으로 진행해도 좋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신장을 한 번씩 청소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간에서 담석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간 청소를 서너 번쯤 하고 난 다음에 약 3주간에 걸쳐서 한 번씩 신장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매번 간 청소를 하고 나서 3, 4일간 신장을 깨끗이 해주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신장 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3주간의 신장 청소를 정확히 끝마치는 것이 좋다. 신장과 간 청소를 병행해도 되지만 실제로 간 청소를 진행하는 이틀 동안에는 신장을 깨끗이 하는 차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 즉 간 청소 준비 과정에서 5일째 되는 날에 신장 청소를 중단했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재개하고 빠진 이틀은 뒤에 더 쳐넣은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장이 심각하게 폐색되어 있거나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은 간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2번의 대장 청소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매번 간 청소를 하고 나서 3일 안에 반드시 대장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간과 담낭에서 담석을 배출하면 담석과 독성물질의 일부가 대장에 잔류하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대장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간 청소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처럼 지극히 정의한 근거를 무시하고 다른 데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간 청소를 했다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경우를 나는 자주 보았다.